인수가 도하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야, 너 도하있다 기가 많다 이게 아니라 공부를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또 상관이 도하다 이러면 상관욕궁이 되는 거지. 상관욕제가 되는 거지. 상관이 도하면 어떻게 되지? 숨이 드러내고 이 상관욕궁이나 인수 도하는 굉장히 좋은 거야. 어쨌든 욕은 음양은 기약책이에요, 기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약이라고 하니까 우리 기라는 게 여러 말로 쓰이잖아. 원령의 기를 얻었다, 계절의 기를 얻었다 그러잖아. 계절에 보면은 한난조습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죠? 한난조습은 오행하고 관계가 없어. 따뜻하냐, 춥냐, 이건 뭐 오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좀 다른 체계라고요, 이게. 우리가 현상계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생이 일단은 제일 처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합체계, 오행의 삼합체계는, 자, 수의 삼합은, 화의 삼합은 인호술이죠? 그죠? 수는? 신자지. 자, 화라는 것은, 화의 공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된다? 생,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되지? 왕,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야. 이 화라는 오행이 현상에서 나타난 모든 현상은 이거예요, 이거. 생, 왕, 묘로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해 글자에서는 젖. 요거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요까지 일단 나타나는 글자예요. 자, 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글자에서 어떻게 되겠어? 태하겠지. 그 다음에 양하겠지. 오케이. 자, 요거는 어머니 뱃속에서 일단은 배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머니 자궁에서 일단 수태된 거지. 요거는 수태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아직 몰라. 근데 이걸 포배 단계라고 해가지고 포라 그래, 포. 태되기 전에는. 그래서 이 절을 다른 말로 포라 그래, 포. 우리 포태할 때 포. 그러니까 이미 시작은 포태에서 시작이 됐는데 현상으로 나타난 건 여기서 나타났으니까 요 세 글자는 현상으로 나타난 글자의 전혀 다른 영역이야.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렇게 나타났는데 생, 왕, 묘. 자, 생로병사의 가정을 우리가 거친답니다. 생로병사. 생로병사는 다 어디 안에 있겠어? 어디 근역 안에 있겠어? 요 근역 안에 있는 요 근역 안에.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과정은 여기 안에 있는 거야, 여기 안에. 요 바깥의 규정은 알 수가 없어. 이거는 알 수가 없다고. 우리가 살아서 태어나가지고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은 우리가 느껴지고 우리가 체험을 하는데, 뭐 이것도 우주의 섭리처럼 느껴지는데, 죽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아예 생각 자체도 할 수 없는, 건들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굉장히 부담되는 글자는 뭐냐면은, 묘 다음에 나타나는 절의 글자. 자, 예를 들어서 이 절의 글자가 어떤 한 글자의 흐름이 절로 오면은 이 절은 내가 감당하기가 좀 어렵고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의 글자야. 내가 수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의 글자라고 얘기하지. 태도 마찬가지고 양도 마찬가지. 절이라는 것은 아주 아득하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엄마와 아버지가 만나가지고 수태를 한 게 나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 시초였다면, 근데 그때만 해도 그 나라는 한 사람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수태하는 관계. 그 다음에 또 안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배양이 되어가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생기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세상에 태어난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잖아. 일단 태어나고 나서부터 이전의 단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 그죠? 그런데 수태도 하기 전 단계는 우리가 더더욱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상황이에요. 권역의 밖에 있는 거예요. 권역의 밖에. 자, 그러면 이 권역의 밖에 있는 글자들과 내 권역에 들어있는 글자들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12신살이 있는데 이 12신살은 12운성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절이라고 하면은 겁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볼자. 자, 겁재천지, 연월망장, 반역육화,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살에서는 그러니까 망신 이렇게 읽습니다. 주자시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장성 이렇게 읽고, 반안할 때 이제 안은 말한장인데, 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가가 어떻게 한다? 반등한다 이렇게 하잖아. 휘어져 확 올라간다 이거야. 안장을 말 잡고 확 올라간다. 운기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역은 역마죠. 역마, 육해, 화계 이렇게 한다고 해요. 자, 저런 우리 단절 이런 거예요. 단절, 절멸 이런 겁니다. 단절되고 절멸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겁살이야. 겁살. 자, 겁살이 있는 사람들은 자, 겁이라는 것은 뺏는다는 뜻이 있고 빼앗긴다는 뜻이 있잖아. 팔자에 절지가 있다, 보태로 절지가 있다 이러면 이 사람의 운기가 굉장히 파행적이고 좀 드라마틱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자, 왜 드라마틱하냐? 옛날에 우리 동창이었는데 연락이 안 돼. 걔 어디로 갔냐? 수습이 안 돼. 예. 자, 그런데 겁이라는 현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겁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면 겁탈한다 그러면 다른 것을 우리가 뺏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뺏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뺏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팔자에 제가 절지에 있다 이러면은 재물이 어떻게 된다? 남자 팔자에 제라는 것이 제가 겁살이다, 절지다 이러면 어떻게 나타나? 제라는 것이 나타나려면 현상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내가? 합으로 해서 나타나. 합으로 해서. 그러면 자, 팔자에 제가 절지가 인이라고 하면은 인이라는 글자가 나타나려면 어떤 글자가 나타나야 돼? 우화가 흘러야 되겠지. 자, 한번 거기서부터 절태양생이라고 했는데 이 절을 인이라고 생각하고 인, 묘, 진, 사, 오는 어디에 떨어져요? 욕에 떨어지네. 그럼 욕이라는 글자하고 합을 해서 떨어질 거 아니야, 그지? 이 욕은 또 연살이라고 그랬죠? 연은 다른 말로 도화예요, 도화. 도화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 팔자의 제가 절지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제는 자, 절이니까 떨어져 나갔으니까 처잖아. 처나 재물이 어떻게 된다? 단절되기도 하겠지. 헤어질 수 있어 없어 여자하고? 헤어지지. 근데 그 여자의 용모는 어떨까? 그렇지. 욕지하고 합성해서 나타났으니까 만났을 때는 예뻤거나 또 그렇게 됐겠죠, 그죠? 또 팔자 전체 그건 타자로 우리가 분류하고, 여명에서 어떤 사람이 육지가 있고 절지가 있어 제가 여명의 제가 절지에 놓였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제가 절지에 놓으시면 욕이라는 글자하고 합이 되어야 이 사람의 제가 절지로 나타나겠죠, 그죠? 이 사람의 용모가 아름다운데 절지라는 현상이 드러나려면 합작이 됐을 때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겁탈을 당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또 단절 상황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떻게 된다? 헤어지기도 하고 소식이 없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이라고 있었는데 걔 되게 예뻤는데 걔 어디로 갔냐? 없어 걔가. 걔 요즘 소식을 알 수가 없다. 그 친구가 왜 드라마틱하냐? 다음에 나타났을 때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 이제 호텔하는 게. 자, 지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단은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복잡을 생각하지 말고. 자, 어쨌든 절지하고 겁이라는 게 같은 건데, 자, 겁이라는 것은 뺏긴다, 빼앗긴다지, 그지? 자,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을 다 빼앗겼어. 빼앗겼으니까 내 재물이 다 어떻게 됐어? 없어졌어. 다 날아갔어. 얘들은 싸그리 다 날아갔어. 남기고 자식과 함께 아무것도 없어.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벌 때는 뺏듯이 벌지, 그지? 그래서 나는 내 생전에 사업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차압도 당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다시 일어났는데 난 남의 것을 뺏고 이러진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할 거예요. 근데 뺏는다라는 것은 길가에 가는 애한테 감도짓을 돈을 뺏을 수도 있지만 경쟁이라는 게 그렇게 나지 않는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경매 이런 데 내가 예를 들어서 가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다 절제해서 겁탈해서 죄를 가져오는 그런 형태로 다 일어나요. 남이 또 그 우리 강산 효과라고 있죠. 마을 효과라고 해서 강산은 처음에 들어간 애들은 땅만 파다가 강산에 안 나가서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맨 마지막에 들어간 애가 그 강산을 소유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애들은 다 겁제라는 성분, 절제라는 성분이 있는 애들이에요. 겁탈, 죄를 겁탈하는 성분이 있는 애들이에요. 제가 절제에 있는 애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태지라고 있는데, 자, 절이라는 것은 우리 관계없다가 모태에서 일단 수태가 됐어, 수태가. 자, 자궁 속에서 일단 수태가 되면 이제 우리 생명을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인정하느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일단 후배, 그러니까 태가 됐어. 그러면은 그 태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자궁이라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돼 있어? 갇혀 있는 거잖아. 캄캄하게.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이 태아의 운명을 알 수 없잖아. 언제 낙태가 될지, 언제 어떻게 될까? 탈태. 자궁을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 태지에 있는 그 신살은 어디하고 배당돼요? 잿살하고 배당되죠? 자, 잿살이라는 것은 수옥이라고 그래요. 감옥하고 관련이 돼요. 수옥. 갇히는 걸 의미해요. 갇히는 거. 자, 겁은 뺏고 빼앗는다. 태는 갇히는 걸 의미하지, 갇혀있는 거야. 자, 갇혀있는데, 캄캄하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심리가 어떻게 했어? 불안해. 항상 내가 이거 언제나 태될지 몰라. 그러니까 팔자에 태지가 있는 사람은 어떤 심성구조가 갖는다? 자, 우리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 태. 예. 정해 일주는 여자라 그러면 해가 뭐야? 관이잖아, 관. 남자잖아. 이 남자가 태지에 있어. 남자. 언제 낙태될지, 언제 나갈지 항상 불안해. 자, 그런데 정은 해중에 임수하고 합해가 아니에요. 합하니까 다정하지. 그 다음에 해는 천을 비우면 인정해. 그러니까 남자가 나한테 되게 귀하고 나 남자한테 굉장히 만족해. 내 남자가 너무 좋아. 다정해. 그런데 이 남자가 어떻게 될까? 불안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 의구증이 있어요. 정액적 의구증이 있다고. 태지에 있어서 그래. 심성구조가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액적 태지에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만약에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명왕부지. 개수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관이 남편이 있지. 이거는 뭐야? 정부가 돼. 이러면 일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합을 이루고 드러난 것은 합이 아니면 드러난 게 남편이잖아. 근데 사실 남편이야. 근데 이 여자가 내 정부, 그러니까 바람을 피고 있으면서 내 정부가 또 딴 여자를 만나지 않을까? 딴 놈을 만나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 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 참 불쌍하죠? 뭐가 불쌍해? 불쌍한 건 이 사람이 남편이지. 근데 만나는 남자마다 덕이 있어, 없어? 덕이 있어. 그리고 이 남자도 이 여자한테 나쁘지는 않아. 천은 귀인이기 때문에 덕은 있어. 그래서 아니 남편도 계시고 이러다가 자기가 다치지 않겠냐? 다칠까봐 내가 조용히 내 자리를 비켜줄게.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야. 근데 이 여자는 아주 환장을 해. 너 딴 놈 딴 년 생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울고 난리 나고. 응? 근데 이 남자는 해치질 않아, 이 여자를. 재밌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자, 얼핏 알아듣겠는데 조금 복잡한데, 하여튼 어쨌든 옆부터 다 공부하고 나면은 이게 됩니다. 자, 그럼 양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 거야? 양육.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배에서 이제 만삭이 되는 몸이야, 만삭. 만삭이 됐으면은 이 아이는 이제 리스크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거의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심성구조가 어때요? 양이 있으면. 예, 낙천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태가 있는 사람들은 태태 이렇게 있으면은 부정적이에요. 패스미스트예요. 부정적이고 양지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optimist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비가 올 걸 대비해가지고 우산 준비하는 사람들은 태지에 있습니다. 근데 비 오든 말든 그냥 난 어제 부산에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뭐 난 부산에서 비가 막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죽은 줄도 몰랐어. 우산을 한 번도 준비하고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대비를 하지 않지. 왜? 나는 이제 그냥 뭐 이제 나올 거니까 이미 팔, 다리, 엄마로부터 뭘 생겼다? 육신과 영혼과 이거 다 이미 물려받았어. 엄마로부터의 모든 뭐 영향을 다 공급받고 이미 내 몸을 얻었잖아요. 태지에서는 그걸 성립시키지 않아. 아직 몰라 어떻게 될지. 근데 양지가 있으면 이미 내가 받은 거야.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속의 벽이라고 해요. 상속성. 양지가 있는 사람들이 뭐가 있다? 상속. 옛날에는 팔자에 양지가 쭉 이렇게 있으면 너 양자 가겠다. 양자 팔자다. 이런 얘기했단 말이야. 양자. 양자로 간다는 것은 뭐야? 저쪽에 가가지고 상속을 받는 거 아니야? 양자. 그러니까 팔자에 양이라는 성분이 있으면은 상속과 관련돼. 예를 들어서 저는 양이 있는데 전혀 저는 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없고 출신이 제가 보안돼요. 제가 양이다. 재성이 양지다. 이러면은 쟤를 아니 내가 직장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가게 쌀집 아저씨가 일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경리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자전거 타고 뭐 쌀 뿌려도 나르고 이렇게 했잖아.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쌀집 아저씨가 야 저 나 늙어서 쌀집 말까 너 이거 좀 맡아서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라도 물려받아. 하여튼 양지라는 게 그다음에 정치 같은 정치하는 사람들도 어떤 그 당파를 형성하면은 누굴 하나 맡아서 밀어주게 되면은 그 유산을 수혜하잖아요. 정치적 유산을. 그런 것도 양지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홍준표 대표가 나 독구다이라고 막 자랑스럽게 독구다이면 게임 끝난 거야. 정치에서는. 정치에서는 독구다이라는 게 그게 야 나 혼자 섰다. 예를 들어서 스트롱리스트맨. 제일 강한 사람은 센서로 나왔죠. 그 사람이 혼자 쓴단 말이야. 그게 난 혼자 쓸 수 있는 힘이 있다는데 혼자 쓴다는 것은 뭐가 없다? 유산이나 수혜가 없는 거야. 그게 없으면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이야, 생. 이제는 장생, 태어난 거죠. 자, 태어났다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한 개인의 삶을 보면은 이제 시작이야. 그러니까 운기의 바닥은 어때요? 낮아. 성숙하지는 않아. 자, 그 다음에 절대양에서는 성숙이고 나발이고도 없어. 그거는. 그냥. 자기 생각도 없을 때야. 이 사람이 현명하고 성숙하고 아주 지적으로 또는 아주 계산적으로 뛰어나게 이렇게 생각하고 발상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유산을 상속받는 게 아니야. 그냥 받을로 받는 거고 그 사람이 주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났어. 어쨌든 시초를 알린 거죠. 태어나면은 지살이라고 해요. 밑에 땅에. 자, 지살이라는 거는 이거 뭘까? 지살은 자기 이 땅에서 존재한다. 예, 자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성이라는 게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한 100명 있어. 100명이면은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이름 뭐지? 다 우리 사람들이 알고 이러면 그 사람이 보통 어때요? 인기가 있는 거잖아. 존재성이 일단은 각별하고 각인되잖아, 사람들한테. 생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 그게 드러납니다.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 저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기 존재가 확 드러난다고, 땅에서. 그러면 사람한테 주로 어떤 현상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또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고, 사람들이 저 사람을 좋아하고, 기여하고, 사랑스러워해요. 그 사람이 어떤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이거는 그 다음에 문제야. 생이라는 것은.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이 왜 인기가 있냐? 굉장히 날고해. 굉장히 순진무구하다고. 어린애 같은 거. 어린애인데도 아주 좀 예쁘고 귀엽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요괴 단계지. 이제 요괴 단계고, 조금 작은 아이가 예쁘잖아요. 이제 아이가 이렇게. 근데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거는 뭐 별로 예쁜지 안 예쁜지,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막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이? 태반도 묻어있고, 이게 뭐 남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안 돼.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은 무방비의 애기예요. 그냥 무방비의 애기. 생을 갖고 있는 애들이 왕따를 당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아무리 그 나쁜 놈들도 이제 막 태어난 애기를 데리고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다가지고 왕따시키고 이런 거 없어.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너도 나도 그냥 어떻게 하지? 돌봐줘 애를 돌보면 당연한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얘가 무슨 뭐 야, 이거 황송하게 나한테 왜 이러냐 이런 게 없어. 생이 있는 애들은 장생인데 그 생을 이어가도록 이미 하늘이 부여해 준 거예요. 전부적으로 그 문명체를. 자, 그 다음에 태어나서 나 배고프다 아프다 하고 어떻게 울 거 아니야. 그럼 울면 빨리 이렇게 케어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짓살이라는 것은 우선은 자,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서 왜 웁니까 처음에? 자, 또 울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얘가 야, 나 나왔다. 나라는 존재가 나왔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진짜 이 고된 세상에 내가 왜 나왔나 해가지고 미치겠다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고통스러워. 운다는 것은 애가 뭐 방긋방긋 웃고 나오진 않잖아. 이 캄캄한 곳에 있다가 내가 언제 밝은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진짜 감격스러워서 우는 건 아닌 것 같고 울잖아요. 운다고 운다는 것은 내가 나 아프다 이래가지고 울 수가 어떻게 울잖아. 그럼 내 존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얘가. 나 좀 빨리 나 봐줘, 나 케어해줘,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사람이 고통이 있어. 근데 그 고통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참아. 이런 사람들은 생의 요소보다는 다른 요소가 있는 거죠. 근데 나 아파가지고 좀 먹고 싶어. 이렇게 아이같이 아주 순진하거든. 나이브한 응? 뭐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는데 뭐 사다 놓는 건지 일단은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사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 기본적으로 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인기가 있는 사람. 그 사람 존재를 다 확인한다고 했잖아. 드러나 금방 이 사람이 장생이 있습니다. 자, 드러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케어해주고 싶은 거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럼 누가 케어해주겠어요? 아기가 아기를 케어해주지 않을 거 아니야. 보다 성숙한 사람들이 돌봐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복이 굉장히 있습니다. 생이라는 게 있으면은. 사람이 굉장히 잘 봐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능력이 있고 자기가 굉장히 잘나서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착각이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굉장히 무방비 상태에 일단 있는 거야. 장생은 기본적으로 팔자에 장생을 타고 나면 후원을 얻습니다. 누군가가 후원하고 원조해 줍니다. 굉장히 좋은 거야 장생. 우리가 장생 그런데 근데 그 장생의 운기의 바닥은 굉장히 낮은 거야. 그 후원이라는 게 뭐지? 돌봐주고 항상 케어해주는 거를 의미하지 자기 스스로 자립해가지고 성장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장생, 사람들이 후원하고 봐주는 현상이 드러나려면 뭐하고 글자가 합작을 해야 되겠어? 자, 여기서부터 그대로 세워서 5번째 글자로 가자고. 자, 그럼 거기서부터 세가지고 생부터 하고. 왕하고 합작되잖아. 왕이라는 건 가장 높은 운기거든? 그러니까 최정상에 이 사람이 오를 때는 생이라는 요소가 합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어떻게 해줘? 아기를 돌보듯이 후원해 주잖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약점이나 결점이 있겠어 없겠어? 필연적으로 있어. 그게 이 사람은 전혀 이 사람은 진짜 완전 무결하고 흠결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후원해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의 요소가 있으니까 왕의 요소도 있으니까 생왕 합작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드러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자수성가해가지고 어릴 때 뭐 힘들고 고생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높은 지위에 생각하고 그렇게 썼는데 저기에는 장생의 요소가 없어요. 안 돼. 절태양생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없다가 무에서 유에서 이제 나타난 겁니다. 지살이라는 것은 지상이라는 건 지상에 우리가 해가 뜨듯이 일단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존재를 드러낸 거예요. 우리 어떤 조직이나 회사에서 보면은 뭐 말단사원,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쫙 계보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벌써 그 저기 뭐야 뭐 시택증권부의 그 이과장 그 친구 이렇게 드러나는 이름들 있잖아. 이런 건 다 장생이 있는 애들이야. 나머지는 다 누가 누군지 잘 몰라. 서열들이 쭉 이렇게 있지만 장생이 있으면은 오나도 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저 공법에 장생이 있어. 이 장생이라는 글자가 합작돼 있으면 합생까지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드러나지 이름이. 자, 막말로 예를 들어서 이제 명리 공부를 여기서 우리가 한 20명이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
근데 장생이 합작되어 있는 사람이 제 이름이 먼저 나.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일단은. 자, 왜 나냐? 울어, 내가. 야, 내가 잘해. 라고 얘기를 해. 선전을 해, 일단. 운다고 내가. 우니까 사람들이. 근데 저게 별로 그렇게 밉지 않아, 애기가. 자기 자랑을 해도, 밥맛들 많잖아요, 자기가. 이상하게. 내가 주저리라고 이렇게 막 저러고 지금 사람 좀 부끄럽거든?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막 난리를 지겼는지, 진금송부하지 않아요? 쌓고, 사람들이, 뭔 하룻밤 강아지가, 왜 저러냐, 제가 이러는데, 말로 하지 말고 그냥, 너 팔자, 내 팔자, 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샤킹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거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비난도 많고 이래도, 내가 제일 잘났다고. 근데 그 잘났다고 하는 게, 너무 순진하게 진짜 내가 제일 잘한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강아지가 하나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낑낑대면서 막 지저대니까 선전하다. 자기가 운다니까 막 내가 이렇게 그 운다라는 게 프로파간다 하는 건데 그게 통하죠. 그 통하는데 그 나한테 장생의 글자가 팔자에 있든 없든 언젠가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풍수에서는 내가 이제 명리학으로 풍수할 때 장생 우리가 풍수라는 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위의 개념이 있고 이제까지 풍수는 위치. 어느 방위에 놓을 거냐. 또 방향의 개념이 있어. 어느 방향. 이게 있는데 요 위라는 것은 이게 이제 공공풍수의 개념인데 요 위라는 것은 우리가 지상에 이렇게 놓는 거잖아. 공간에 배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팔방위로 한단 말이야. 팔방위로 뭐 동서남북 동북방, 동남방 이렇게 해서 8개 방위로 이렇게 놓지만 향의 방향으로 오면 12방이야. 12방향. 그럼 12방향에만 장생 방향이 정해져 안 정해져? 정해지겠지? 그럼 내 간판을 어디다 붙여야겠어? 장생방에다 붙이는 거야. 간판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종류의 분이 없던 거야. 예를 들어서 선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장생방에다 한 판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좀 챙겨줘야겠네? 봐줘야겠네? 돌봐주겠네? 이런 상황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런데 간판을 장사망에다 안 붙이고 아주 치명적으로 붙여서 안 될 방향에다가 붙여놓는다? 간판을 쳐는 방향이 어디예요? 이러면 바깥에서 이게 내 팔tek 바깥에서 있는 게 아니라 요 가운데 쳤단 말이야. 제가지고 딱 보니까 장생방으로 붙어 있다. 이러면은 대고 장생방이 아닌데 이러면은 뭘 공부한 거지? 이러는 거야. 알겠어? 되는 집은 딱 가면은 장생방이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딱. 색만 딱 붙들고 있으면 내가 존재하는 데는 일단 이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색만 딱 붙들면. 자, 장생의 인연하고 하면 이 사람은 나를 케어해 준단 말이야. 간단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욕이 있는데 욕은 목욕이야, 목욕. 자,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좀 자랐어. 씻겨, 이제. 근데 여기에는 씻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예쁘지. 욕은 예쁩니다. 욕은 예쁜데 씻기는 거를 아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씻기냐? 반복 물상이 나타나. 반복성입니다. 반복성. 욕이라는 거. 자, 인수가 도하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야, 너 도하있다. 기가 많다. 이게 아니라 공부를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또 상관이 도하다. 이러면 상관욕궁이 되는 거지. 상관욕제가 되는 거죠. 상관이 도하는 욕궁. 숨이 드러내고 이 상관욕궁이나 인수도하는 굉장히 좋은 거야. 어쨌든 욕은 돌아가는 거야. 근데 자, 욕이라는 게 드러나려니까 도화가 드러나는 말이에요. 자, 도화에서 5번 한번 가보자. 욕에서 한번. 1, 2, 3, 4, 5. 새가 나타나죠? 자, 뒤로 5번 한번 가보자. 절 나타나지? 야, 이게 저랑 같이 나타나면 이거 끝난 거예요. 그래. 도화 때문에. 자, 욕은 도화라 그랬잖아. 아름답지? 함진대, 겁자라고 합작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예쁜 게 어떻게 됐어? 자, 도화라는 것은 예쁘게 예쁘고 다 이건 뭐 천연의 뭐야? 재기고 재능이고 눈에 띄는 매력이잖아. 이게 원수가 되는 거야. 내 재능이 원수가 돼가지고 오히려 뭐야? 학교 다닐 때 못생긴 애들은 다 그냥 적당히 공부하고 졸업하는데 너무 유독 예쁘고 이런 애들은 주변 남학생들한테 타켓이 돼 있어. 응? 그래가지고
겁탈을 당해. 당해서 그것도 그냥 묻어두고 가면 되는데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도태돼버리는 사람이다. 단절돼버리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뭐 불량 이성교제로 학교를 퇴학당하고 그 집단에서 어떻게 됐지? 나갔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선생님이 꼭 그런 것만 해요. 애들이 아이돌들이 얼마나 이쁘고 저쪽을 해가지고 스타덤에 오르잖아요. 그 스타덤에 오르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지? 쇠는 뭐하고 합작돼 있어? 아니 신살이 많아. 자꾸 휘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하고 아무 생각 없고 학교에서는 수업이 안 되는데 기획사 가가지고 연습할 때는 얘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도화라는 건 뭐야? 반복성입니다. 그래가지고 춤 연습을 정말 미친 듯이 매일매일 하는 거야. 그러다가 뭐하고 합작되면? 쇠하고 합작되면 어떻게 돼? 스타들은 오는 거야. 말 한 장을 자꾸 휘어오르니까 좋은 차를 타고. 그러면 선생님 이게 그러면 도화라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안 좋고 좋고 어딨어? 만약에 어떤 명식에 도화라는 글자가 있으면 도화라는 게 드러나는 건 아니야. 합성이 안 되면. 근데 팔자 원국에서 어떻게 합작돼 있다? 반응하고 합작돼 있다. 여기 새하고 합작돼 있는 명식은 어때? 아주 좋은 명식이야. 여기 절하고 합작돼 있는 명식은 가까운 명식. 그러면 끼는 이미 합성돼 있으니까 그냥 드러나겠지,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전혀 얘는 끼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얘가 끼가 드러났다? 뭐 운이, 대운이 8세, 18세, 28세 이렇게 하는데 28세 이후에 10년 대운에서 도화라는 글자가 세지하고 합을 하더라. 대운에서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갑자기 끼를 드러내고 스타일을 오르고 얘는 참 괜찮았는데 갑자기 나이가 20이 넘어가지고 절제하고 합을 하더라. 이러면 어떻게 돼? 얘가 이상해져가지고 자, 절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집을 재산 다 날려먹고 가족들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단절되고 어디 저기 이제 절에 가서 그냥 가만히 이제 세월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은 뭐가 있는 거야? 절이라는 게 있는 거지. 절. 그러면 이 사람 답답하잖아, 그지? 그럼 이제 감옥에 가면 이제 절 사찰에 이제 인가하고 있으면서 뭘 하겠어, 이 사람이. 계속 그냥 자기 막 머리를 찧어갖고 막 머리를 그냥 헤딩하고 막 이러고 있겠어? 이 사람이? 뭘 반복하겠죠? 뭘 반복하겠어, 이거 가지고. 매일 그게 모여가지고요. 소주에다가 삼겹살에다가 매일 먹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정신 못 차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서 적당히,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신 못 차립니다.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알아보고 다니고, 뭐 실업자 급여라도 타려고 하고, 또 어디가 수송을 하고 하여튼 굉장히 막, 그래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직장을 구하고, 뭐 그렇게 해서 또 한숨 거두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가산을 다 들어먹고, 가족까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게 지금 소주 마시고 지금 이게 매일이 지금 이게 제정신이야, 이게? 근데 그런 인생에 나타나. 졸려, 갑자기. 또 거기 가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 동네에 또 아줌마들하고 식당 지원하고 또 연애도 하고 그래 이 양반이. 그 연애하려면은 나 가사 다 틀어먹고 나 완전히 진짜 인생 진짜 주인 사람이 돼가지고 막 벽에다 머리 찍고 그래가지고 뭐 여기에 뭐 피타치 붙이고 가서 연애하겠어? 계곡에 가서 깨끗이 씻고 자기 나름대로 항상 몽치장을 해요. 그 몽치장을 계속 진짜라니까 몽치장을 계속 해. 자, 어떤 사람 사업 다 망가져서 그래서 운명에 탐구를 했어. 안 되겠다. 진짜.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세차기 있어, 세차기. 여기 세차기 하는데, 여기 이제 처음에 응가다가, 개털이니까 주주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튀기 있는데, 열심히 있다가, 이제 쫓겨나. 이제, 그래서 절에서도 못 있어. 그러면, 이 사람 생긴 게 멀쩡해. 그래가지고 또 이제 들어가는 길에다가, 내가 모르겠다. 했으니까 이제 미루나무 아래서 내가 점이라도 한번 봐야겠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있어. 앉아 있는데 이 행위를 이 사람이 점을 보는 행위를 매일매일 해야 돼. 매일매일 반복해서 앉아 있어야 돼. 어떻게 앉아 있어야 돼? 반복해서 깨끗하게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이 가면 스님의 불봉들을 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저거는 저런 거는
미신 저런 거 믿으면 안 돼. 이러지만 하여튼 여기 매일 앉아있어, 이 사람이. 근데 스님보다 이 사람이 더 청소하고 깨끗해, 이 사람이 항상. 가다 오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로 이제 계속 들어가. 다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 신도, 여기 이 절을 바치고 있는 신도가 예를 들어서 얘한테 꽂혔어. 왜 여기는 데서 그냥 내가 차라리 좀 더 큰 사천하든지 아니면은 이 사천을 네가 접수해서 네가 해라.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만약에 접수를 했다고 하자. 그러면 이게 욕지였지, 그치? 자, 절지였지, 절지. 이 사람은 가슴도 다 떨어졌잖아. 근데 여기 새하박자 갈 때가 있어, 새. 확 휘어잡고 오를 때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여기 이렇게 사체를 접수했다고 하면 이거는 사체를 내가 뺏은 거야. 그전에는 내가 뺏겼다가 이 전력사, 그러니까 운기가 굉장히 파행적인 거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뭔가를 뺏기든 빼앗든 이 현상이 나타나려면 뭐지? 매일 반복하는 물상이 나타나야 돼. 뭔가를 반복하고 있어야 돼. 나 이번에 간단 다 탕진했어. 다 뺏겼어. 하지만 나 다시 한번 뺏어야겠어. 예를 들어서. 근데 뭔가 중간에 경쟁면서 반복하는 물상이 있어야 돼. 내가 뭔가 꾸준히 계속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국가를 전복해. 어떤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 절이라는 성분이 있어. 그래, 절. 겁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겁살. 그래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켰으니까 이 사람들이 구테타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집안이 그냥 끝나는 거야. 못 끝나고 사람들하고 단절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성공하면 어떻게 돼? 접수하는 거야. 나라를 통째로 내가 권력을 먹어. 그러다가 운이 나쁘면 어떻게 돼? 민중들에 의해가지고 묶여서 총살당해. 삼합이라는 게 우선은 합작되어가지고 나타나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인호술, 신자진 뭐 이런 것들이 오합이라 그래요. 오합. 5번째 글자에서 합을 하니까. 이제 관대가 있어요. 관대. 자, 무교의 단계에서부터 이제 관대가 되면 자, 어린아이가 예쁜 어린아이. 자, 그 다음에 욕. 한참 애기가 태어나 장생에서 욕이 되면 항상 씻지, 그지? 어린애들이야, 어린애들. 좀 아직도 뭐가 있지? 순진한 구석이 있어. 나이가 구석이 있는데 좀 순진한 구석이 있으니까 집안이 풍지박산나도 매일 애들하고 놀고 먹고 하지. 그게 없으면은 성숙한 놈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지금 부모님 고생하고 지금 저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대가 돼. 이제 대가 되면은 조금 더 성숙해 이제.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됐어? 참 어린애 때, 요 때는 천진난만하니까 매일 씻고, 어린애들이 어떻게 해? 매일 씻기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씻기고 그러면 또 나가서 또 흡실하고 또 씻고 있는데 옷 벗고 막 설치고 다니고 그러는 걸 부끄러워 안 해. 나신, 나체도 말하는 거야. 이런 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여자가 예를 들어서 남자를 매일 씻겨주는 그걸 억울한 여자들도 있잖아. 그거 하는데 매일 남자를 씻겨주고 돈을 받는데 그거 옷 갈아입기도 귀찮겠다. 매일 예를 들어서 그게 벗고 이렇게 매일 하는데 매일 그 물상을 반복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여성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자고.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씻겨줘요. 마사지도 하고 뭐 먹고 이러면은 이 여자는 도화가 있구나. 도화가 있으니까 이게 뭐가 있겠어? 여기 있죠. 여기 드러나려면 뭐가 같이 따라붙어요? 절이 있잖아, 절. 이 여자의 가족하고 단절되고, 이거 뭐 재정적으로 한번 다 겪거나, 뭐 어떻게 했거나, 이런 사연이 있겠지. 근데 이 여자가 안목이 낮냐? 안 낮아. 새로 가봤던 애기 때문에 장난 아니야. 괜히 뭣도 모르는 게 괜히 한 여자의 인생을 치근히 바라보고 엉뚱한 소리 하다가 바구리 딱 집사합니다. 내가 얘기하잖아. 예를 들어서 저기 사창가에 사창가 애들이 옛날 사창가들이 아니 사창가가 요즘은 다 출퇴근하고 또 사창가 다 옛날 같은 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템플로에 내가 예를 들어서 룸사롱에 내가 예를 들어서 접대하는 여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사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빚이 너무 많이 졌어.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돼. 이제는 모든 시경이 다 펑크나고 이래가지고 압박을 받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야, 안 되겠다. 나 빨리 사창가로 가서 문 팔아야겠다.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사창가라는 게 있으면은 남자들이 힘들고 지친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매일 남자 손님들 받아. 그러니까 사창가에 있는 여자들이 참 안 돼 보여. 내가 이렇게 손님으로 가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가 또 누구를 더 위로하지?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더 위로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 언니 어떻게 저렇게 매일 이 남자 저 남자를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기 너무 힘들겠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비용을 계산해 줄 테니까 오늘은 쉬어라. 하루치를 내가 줄게 하고 그렇게 돈을 주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 줄 알아? 응? 일용직 노동자 뭐 예를 들어서 노가다 이런 것들이 며칠 모아가지고 그 여자한테 준다고 좀 싫어하고 자기를 투사하는 거지. 힘들겠다. 나도 차라리 노가다 뛰지만 난 진짜 난 그래도 벽돌 나는 거 이렇게 하지만 너는 거 다 돕고 그러면 이 언니가 아, 고마워 오빠 이러고 이제 쉰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수입은 있잖아. 둘이가 있잖아. 살짝가는 말이야. 여자가 뭐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기마다 다르겠지만 한 2, 3천 원 기본 여자애. 뭐 태국에서 온 마사지 팔러 하는 애들이 나는 10만 원 받아. 10만 원 받으면 그 업주가 8만 원 가지고 만 원, 2만 원 이렇게 밖에 안 돼. 그게 안 됐지. 노동력을 착취당한 것을 가잖아. 그럼 그 마사지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팁을 10만 원을 준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받은 팁 10만 원씩이 손금하면은 태국에 있는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다 살리는 아주 기특한 애들이라고. 근데 야 이놈아 너는 왜 집에 애들은 먹을 것도 없는데 당신은 왜 맨날 돈 안 갖다 주냐고 맨날 와이프한테 바가지 긁히는 놈이 그나마 자기는 위로받는답시고 가가지고 더 책임감을 느껴서 돈을 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욕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은 그 욕을 진짜 오도갈 데가 없어가지고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들 보통은 게 아니라 겁이라는 요소를 안에서 생에 그냥 아픔도 있지만 새라는 것도 합작되어 있기 때문에 한때 호사스러운 이런 것도 안 애들이야. 욕이라는 물상에 타면 자동적으로 내가 뭘 해야 한다? 겁, 새,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대는 이제 좀 성장했어. 자, 그럼 대 입장에서 보면 절, 태, 양, 생, 육, 이까지 다 어린애들이 아무 단계가 아니야. 대는 관대라 그러죠. 관대. 그리고 월살이라고 합니다. 월살, 달월자죠. 예? 이제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미성년자를 벗어나서 성년자가 된 거예요. 자, 성년자가 되면은 얘가 이제 그전에는 뭐 담배 사러 가고 술 사러 가면 주민등록증 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다 벗어났고 어른이 됐단 말이야. 어른이. 대라는 것은 관대복장을 갖췄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모관대 결혼할 때 복장을 갖추고 예복을 갖춘 물상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지? 새로운 인생을 축하해주고 십시일반 돈도 걷어주고 또 부모님이 또 지참금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재물하고는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네, 있어. 네. 그런데 아까 돈을 조금 전에 요괴 단계에서는 상당히 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이 관대는 아직 이제 새 출발을 하는 거니까 이제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고의 그런 단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야무지게 한번 하자 이런 의미가 일단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정신적으로는 성숙해 안 성숙해? 안 성숙한 겁니다. 자, 안 성숙한 거예요. 자, 경찰서장이나 예를 들어서 뭐 경무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바깥에서 만나면 그 사람이 경찰인지 알 수가 있나? 그냥 지나다 만나면 모르잖아. 경찰복을 입고 있지 않잖아. 관대물상이 아니지, 그지? 근데 도로에서 우리가 보면은 경찰들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관대물상이기 때문에 그런 유니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계급이 높아, 낮아? 지위가 낮지,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경찰은 경찰이죠. 자, 우리가 아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를 이제 하다 피워가다가 담배를 딱 끌려고 하는데 딱 끌려고 하는데 앞에 경찰이 경찰 딱 해가지고 동강도 복장 딱 있어. 이거 꺼져 안 꺼져 이거? 안 꺼지지는 않겠다고? 이렇게 관대에는 권위가 있어 자동적으로. 근데 저기 뭐야 서울경찰청장이야. 그냥 어떤 아저씨야.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그냥 여기 서 있어. 그럼 내가 가다가 내가 이 사람 경찰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내가 알게 뭐야. 나중에 끌 수 있잖아. 모른데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지? 그러니까 복장이 있단 말이야. 자 이제 똑같은 원리야. 가는데 스님이 승복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스님이 이렇게 복장을 해야지. 그렇잖아.
가는데 말이야, 스님이 머리 딱, 어제 머리를 빡빡 깎고 이렇게 있는데 말이야, 딱 하는데, 새끼 머리를 위화감이 이렇게, 이 새끼 뭐야, 이렇게. 근데 스님이 있는데 뭐 스님한테, 야, 이 스님 새끼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가다가. 근데 이 관동장하고 있는데 스님은 스님의 권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님은 스님의 권위가 있고, 경찰의 권위가 있는데, 경찰한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담배 딱 하나 씩 까본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 뭐라 그래야 돼?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거 생긴 거는 멀쩡하신 분이, 예? 이렇게 시민의식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한 소리 또 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똑같은 스님이 그렇게 성숙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별로 안 성숙해, 관대무쌍이라는 게. 예? 나는 유튜브에서 그 증문즉답하는 그 스님 한 분 계시잖아. 그 훌륭한 스님 계셔. 나 저런 분은 저 도라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 너무 진짜 쉽고 간단하게 말 많아. 하여튼 유튜브니까 뭐 별들이 다 있더만. 하여튼 그것도 그냥 나와서 얘기하면 되는데 꼭 무슨 자기 나름대로 의상 코드가 있어. 머리도 쓰다듬고 뭐야. 선생님 2판은 뭡니까? 4판은 뭡니까? 그러니까 2판이라는 어쩌고 저런데 뭘 한다고 저럴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차마 내가 간지러워가지고 10분짜리 영상을 다 못 보겠어요. 근데 진짜 스님 제가 뭐 어떤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 남자는 저를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답을 할 수가 있나? 근데 뭐 그냥 바로바로 답을 하더라고. 바로바로. 그 다음에 이 목회자, 이 관대는 우리 종교물상이야, 종교물상. 종교물상인데, 이 종교물상의 이 운계의 이 높이는 이제 막 성장한 이 단계의 관대물상 딱 그 수준인 거예요. 개도한다, 개도.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개도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결혼했을 때 우리가 지참금 주고 우리가 결혼했을 때 축의금 줄 때 우리가 이거 무슨 너희들이 이제 새 출발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정당당히 돈 벌어야지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한두 푼 주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경우는 없잖아요. 이제 제복을 입었을 때는 어떤 복장의 코드를 가졌을 때는 그렇게 돈을 십시일반 돈을 주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종교행위를 하든 예를 들어서 내가 상담을 하든 가우스 목회자가 하든 종교행위를 할 때 그 종교의 복장 코드가 없습니다. 신부는 신부복을 입어야 되고 입어야 되는 거야. 입으면 우리는 그것을 관대물상에 대해 가지고 돈을 주게 되는 거야. 근데 그 관대는 뭐가 있다? 권위가 있는 거야. 그 권위가 예를 들어서 약사나 의사도 다 어떻게 된다? 관대 권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우리가 이렇게 맞서거나 대술 수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의사가 뭐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어? 내가 몰리고 있고 햇반에 내려고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뭐 어디서 지금 여기서 뭐 개길 거야. 그건 그냥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거 한 사람이 친절하고 디테일하고 이런 건 다 다르고 왜냐면 우리가 팔자에 관대물상 하려고 있는 거 아니잖아. 관대도 있고 다른 물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두루두루 그 사람 다 헤아릴 수 있는데 주로 관대로만 이루어져 있고 만약 팔자에 막 간단하게 있잖아. 관대 2개 있고 관대 2개 있고 목욕 2개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제일 높은 단계가 관대 2개가 가잖아. 이 이상 넘치를 못해. 관대가 있고 뭐 록이 있고 왕이 있고 이러면 이 사람 좀 다른 거지만 관대 정도에서 머무는 사람들은 근데 그걸 딱 보면 대강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냥 딱딱 부러지게 하고 저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법대로만 딱 하겠다고 하는 놈은 하는 거야 진짜.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라고. 이거는 이 관대로 밀어붙이면 답이 안 나와. 관대로 밀어붙이면 답이 안 나온다고. 이 상황 자체가 관대로 밀어붙이면 관대물상에 있는 애들이 시식해요. 자 생시에 관대가 있다. 생시에 관대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시에 관대가 있다. 이 사람은 늙어도 젊은이에요. 건강합니다. 굉장히. 생시가 안 돼. 그 다음에 관대물상이 하나 있다. 예를 들어서 일지가 관대다. 일지가 관대면은 뭐가 있지? 힘이 있어. 힘.
성숙하지 않고 일찍한다면 굉장히. 그럼 그 관대가 드러나려면 어떤 형태로 드러날까? 병이 있고 태가 있지. 관대 안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 태. 불안한 심성 구조가 있어. 불안한 심성 구조. 자, 그러니까 관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종교성을 나타내면 종교성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이 사람이 아니 주님의 섭리대로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가지고 자기가 신한데 이 사람은 왜 아주 불안한 심성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또 병은 뭐지? 역마지 역마. 돌아다니는 물상이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저 교구지나 우지나 이런 데로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종교인들이야. 우리나라가 그 못 살 때도 미국에 나가고 미국에서 막 하고 해서 다 우리 목사들 뭐 이렇게 해서 다 나갔습니다. 태라는 것에서는 갇혀 있죠. 갇혀 있는 데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 언제 나올까요? 이러면 뭐하고 object 때 나올까? 그렇지. 태병합작 될 때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언제쯤 나올까? 태병합작 될 때 나오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가 있고 관대가 있으면은 월살이라고 했어요. 월이라는 건 뭐지? 달이잖아, 달. 달은 어두울 때 어두운 길을 비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봉사심이 있어, 봉사. 그러니까 자 관대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관대의 언어는 어떨 것 같아요? 딱딱하고 좀 사납고 버릇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예를 들어서 말을 좀 싸가지 없이 그런 걸 갖고 그래 안 만나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탁탁탁 뱉듯이 하면 저 관대물상인 거야. 성숙하다 안 성숙하다? 성숙한 친구가 아니야. 언어만 들으면 우리는 그 말과 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 목사가 말을 할 때 거칠게 이렇게 하면 저 사람한테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이 관대물상이 있고 이러니까 본인은 있지 싸가지가 없고 이러면 저 관대물상이야. 근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훌륭하세요. 왜 훌륭하냐? 관대가 있는 사람들은 월사 봉사심이 있어. 종교성. 그래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다 걷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생기고 먹이고 살리고 해요 라고 이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 월살이 있어. 자 경찰관이 예를 들어서 순경이 딱 법리에 해가지고 벌금 내라고 자르고 이럴 때 얘는 뭘 갖고 있지? 자기가 사회 질서에 자기가 헌신한다라는 그런 신념체계가 있다고.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주는 상황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만 갖고 돌아가는 건 아닌데, 근데 진정한 우리가 구조자나 우리가 선생이 되려면 이렇게 싹수 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근데 조그만 암자나 그런 거 하면 스님들이 말이 굉장히 거칠어. 자, 거기서 이제 록으로 가지, 록으로 가면 이제 뭐가 되지? 자, 관대에서 다른 사람들이 뭘 했지? 옷을 그러니까 십시일반 돈을 줬죠, 그죠? 자, 십시일반 돈을 주니까 인덕이 있어, 없어? 인복이 있죠. 사람들이 돈을 갖다 주니까. 덕이 있다 없다는 물질적 수혜를 받냐 안 받냐의 문제라고 했잖아. 그지? 관대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물질적 수혜가 있는 거야. 자, 팔자에 관대가 없으면 이런 수업 같은 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이렇게 십시일 받으면 그거 힘들어. 안 돼, 이거는. 실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야. 팔자라는 게. 관대가 없는 놈이 개척교회 해가지고 막 한다? 안 되잖아. 안 됩니다. 관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록으로 갔다. 록으로 가면 뭐야? 걸록. 자, 록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내가 어떤 뜻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고 나서 느끼는 보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내가 우리 가족을 내가 부양을 해가지고 내가 다 먹고 살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라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록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노력을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겠죠. 성실하게 내가 살려면 몸이 어떻게 돼? 몸 망가지죠. 록이 있는 사람은 몸이 망가집니다. 네, 망신. 네. 자, 그런데 이 록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이냐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직업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응? 자, 내가 애들 키우고 부모님 봉양하고 내가 자주성가 해가지고 집도 사고 이렇게. 자주성가 했단 말이야. 록. 이 사람이 아마 우리 사회 구성원 중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높은 단계. 예를 들어서 내가 볼 때는 그 우리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한 부장급 그 다음에 막
임원 초입급 이 사람들이 제일 하드하게 살고, 제일 열심히 살고, 제일 많이 공부해야 되고, 이래야 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한 사회 성원으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있는 건데, 이 로게 단계에 가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 언어가 어떨 것 같아요, 언어가 부드럽고 고상하기도 하고, 그냥 누구에게도 이렇게 틱 잡혀있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로게 있는 사람들은 인덕이 없어요, 인덕이.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라 오래 자기 힘으로 해야 되니까, 자, 부모의 유산을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로게 있는 사람. 자, 일제로 갑인일에 태어났다? 갑인 로기잖아. 자주성가하고 갑인이 굉장히 좋은 일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사람은 뭐가 있다? 뭐 부모가 도와주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건 없어. 내가 다 일단은 한 겁니다. 로게 단계에서 보면 그런 거니까. 자, 그럼 록이라는 것은 뭐하고 합작되냐면 양하고 합작되지? 역사 양, 그지? 그 다음에 또 사하고 합작되지? 선생님, 양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지? 상속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속이면 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양의 그거는 거대한 유산 이런 게 아니야. 아니, 엄마 뱃속에서 뭐 엄마를 얼마나 엄마의 영향을 흡수한다고 내가 거대한 유산을. 선생님, 저는 1000살 양지가 있는데 왜 상속이 이렇게 크게 안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내가 받을 만큼만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양이라는 게. 사업업자가 하면 어떻게 돼? 형이 죽어 있는 거지. 자, 월급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월급쟁이는 죽은 듯이 있어야 돼. 월급쟁이가 막 권리병 시끄러운 거 있잖아. 그거는 로게 저기 뭐야. 돈을 모으는 놈이야. 아니, 월급 받고 일하면 조용히 있는 거지. 죽은 듯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야만 록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죽은 듯이 안 있으면 어떻게 돼? 잘리고 그때 잘릴 때 다음 취업할 수 있을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게 그 양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직장을 잘리면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지? 죽었다고 생각해. 정말 혼비백산합니다. 단계는 더 낮은 단계가 되게 많아. 사 다음에 뭐야? 묘로 가면 더 가까워하고, 묘에서 절로 가면 진짜 이 사람은 이 묘나 절의 단계까지는 생각도 못해. 사에서 이 사람은 나 저 죽는다고 돌아다니냐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가가지고 좀 선배라도 찾아가서 좀 이렇게 기대서 부양된다고, 부양되다가 다시 어떻게 록을 얻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살고 지치게 그 망신, 힘은 계속 빠지는 거죠. 록을 받아서 자식을 부양하는 게 어떤 합작이겠어?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자식을 부양하고 자식을 부양하는 게 록양합작이에요, 록양합작. 뭐. 자, 여기서 한번 조금 우리 심층해보자. 록이라는 글자를 충하는 글자는 어떤 글자부터일까? 네, 록절충입니다. 자, 따라해보자. 록절충. 자, 갑이 인을 보면 록이지. 갑인 록. 갑신 록절충이라고. 갑인인데 신이 왔다 그러면 록이 어떻게 된다? 끊겨. 록에 끊기면 큰일 나, 이 사람 이제 헤매 이제 완전히. 록절충이에요. 자, 록절충 이제 왕이다. 왕은 가장 높은 게 단계죠. 이 록이라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건전하고 이성적인 가장 높은 판단의 단계입니다. 근데 왕의 단계 가면은 뭐가 되냐? 이 사람은 능수능란하고 윤리라든지 도덕의 경계도 넘어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인 놈이다. 이러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 이제 그런 사람도 안에서 쓸 수도 있는, 예를 들어서 왕. 자, 우리 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의 회장이 하는 세금을 내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우리 복지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 이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뭐 권력과 결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상속세를 뭐 저기 뭐야 뭐 예를 들어서 탈세한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큰 범죄잖아요. 이런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왕의 단계에서는. 이게 이 단계를 관대 단계로 검사가 옳고 그르고를 재단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대기업 회장이라도 어느 날 뭐 이제 막 경찰대 졸업한 뭐
좀 경위쯤 되나? 이런 친구한테 비가 딱 발각해가지고 한번 답이 안 나와. 이 권위에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쯤 되면은 얘기를 해서 서로 뭐가 풀 수 있겠는데 초임 검사가 딱 그냥 불을 켜고 그냥 달려들면은 답이 안 나오는 얘기야. 이게. 그리고 그 능수능란한 왕지에 있는 사람도 의사 앞에 가가지고 조용히 있어야지 뭐 어떻게 해서 관대라는 불쌍해는 답이 안 나오고 또 판사 앞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돼? 형을 내리기 전에 잘못했습니다. 그때 뉘우칩니다.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 조직과를 살리기 위해서 막 여러 형태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들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라는 게. 자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많은 후원을 얻어가지고 왕이 단계까지 갔는데 다시 신장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가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 묘로 가야겠지? 뭐 이근혜 회장은 지금 돌아가신 거야? 살아계신 거야? 잊혀졌냐? 절도 아니야. 사도 아니야. 묘야 묘. 공개에서 제일 정상은 뭐라고? 피크는 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벨리. 제일 결국 바닥은 뭐지? 출하는 절입니다. 근데 왕과 절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그거는 자꾸 착각이야. 왜냐면, 팔자에 예를 들어서 왕의 글자도 있고 절의 글자도 있으면, 이쪽에 갑자기 하면 그렇게도 왔다 갔다. 아니, 팔자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야,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이렇게 좀 밝고 특별하지? 내가? 예를 들어서, 야, 이게 뭐, 격국이 성패를 가지고 논할 거냐, 이게 무슨 뭐, 명신의 기준, 이게 아니라, 호텔에서 어떻게 기반이 돼 있냐를 가지고 보니까, 야, 절지도 있네, 왕지도 있네, 바닷가 천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왕지가 합작하면 정상에 오르네, 절지가 합작하면 바닥에 떨어지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새 있어요, 새로 가면, 자, 이제 왕에서 약간 기운 거죠? 근데 그 높이가 어디에 높이에요? 새 이러면 우리는 기운다 해서 부정적인 의미 같지만, 6 정도의 단계예요. 자, 제일, 웅계에서 제일 파행적인 게 뭐라고 내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랬지, 아까? 왜 전력세냐? 전력 본 것도 아닌데, 편차가. 전력세가 제일 스펙트를 넓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제일 높잖아. 누구나 다, 예를 들어서, 병태대가 있다고 해서, 병태대가 이 물상이 제일 낮은 단계야. 이 스펙트럼이, 병태대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병태대하고 전력세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 산전수는 다 겪는 게 전력세야. 인생을 보는 다르다고. 병태대가 뭐라고 했어, 아까 내가? 종교물상이라고 했잖아. 종교물상으로 보는 세계가 제일 좁아. 또 아닌 게 없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하여튼 이것이 운기의 사대 곡색, 운기의 내 패턴이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기라는 게, 자, 우리가 나쁠 때가 있으면은 오를 때가 있고, 오를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 이렇게 하지만 전혀 다르고, 거기에 어떤 변수들이 생기면서 또 좀 형충의 아들이 또 다르고, 그러나 그것이 뚜렷하게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는 합작에서 다 드러난다고 했잖아. 또 어떤 사람이 어느 단계까지 가고 어느 단계까지 추락하고라는 것은 대강 그림이 나오는 얘기다. 자, 근데 선생님, 저는, 자, 그럼 저는 절이 있을까? 새까지는 가겠네요? 절절 이렇게 되는데, 뭐 새까지 어떻게 가? 새고, 한짝도 잘 안 돼, 이 사람아. 그러나 운기의 패턴은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운이란 무엇인가? 운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운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별로 없었어. 사람이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다.